그다음에 고신과 충만은 주로 철을 극하고 재물을 파하며 빈곤하다 되는데, 고신살, 과숙살은 나중에 신살론에서 나오겠지만, 자, 이게 우리 방합이라고 하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있을 때, 자, 그 앞에 거는 과숙이에요. 과숙 앞에 거. 그럼 임묘진 앞에 뭐죠? 축이 있죠. 해자축, 임묘진, 그 다음에 뭐죠? 사죠.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사오미에서는 진이 앞에 있고 뒤에 신이 있죠. 이게 있죠. 또 여기는 미가 있고 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뒤에 거, 이 방합의 뒤에 나오는 것은 과신살, 그 다음에 앞에 나온 것은 과숙살. 그래서 이 고신살은 뭐냐면 우리가 호랩이라고 하죠. 호랩이. 그 다음에 과숙살은 여자에 해당되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외로운 거죠. 외로운 살. 남자가 호랩이 되고 과부 되고 뭐 이런 거 좋을 리는 없겠죠. 그 다음에 충마는 뭐냐면 말을 쫓아버리는 거잖아. 말을 짜. 마가 아까 뭐라 했어요? 영업에 소요되는 거였잖아. 그 영업에 소요되는 건데 뭐다? 이거는 재물 활동이죠. 재물. 근데 말을 쫓아버리면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못 벌겠어요? 못 벌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뭐예요? 말은 뭐다?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은 뭐예요? 돈도 되고 처자도 되잖아요. 처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고신은 뭐예요? 이게 호랍이 과부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주로 처자를 극하고 재물을 파하며 빈곤하다. 고신과 충만은 주로 이 처자를 극하거나 재물을 파하고 빈곤한 그러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 고신살, 과숙살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고신살은 방합의 뒤쪽, 과숙은 앞쪽. 그래서 사옴이다. 그러면 지인이 과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옴이 신은 뭐다? 고신살 되겠죠. 자, 이거는 연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배울게요. 그다음 사주 중에 원래 비겁이 있는데 제왕으로 행하면 발복할 수 있죠. 비겁이 있으면 뭐예요? 제왕으로 가면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뭐다? 형제와 나누어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형제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형제 갖고 제왕이 돈이 많아지면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어차피 없어질 돈 형제가 나눠 가지면 좋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왕이 재물이 많을 때는 형제가 있어도 좋다는 얘기죠. 발복할 수 있지만 다시 비겁이나 재성이 패퇴한으로 행하면은 안 좋겠죠. 자, 충분히 재물이 이렇게 많이 있고 나도 있고 비겁도 이렇게 있어요. 나도 있고 비겁이 있고 충분히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비겁이 오면 내 몫이 줄어들고 그렇죠? 또 이게 똑같은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재물이 점점 없어지면 이제 뭐죠? 싸우겠죠. 본싸움, 군겁쟁제. 재물을 다투겠죠. 나와 형제가 재물을 다투는 군겁쟁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운이 되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죠.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다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언독보. 사언독보 보면 재성이 왕성하고 관성을 생하면 부귀하고, 자, 재성은 재생관을 해주죠. 그래서 재성이 왕성하고 관성을 생하면 부귀하고, 요거는 뭐예요? 부귀잖아요. 재물은 부자, 관은 귀, 그러니까 부귀하고, 관성은 노출되고 재성은 감춰져 있으면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관은 뭐예요? 천간에서 남들이 다 알아줘야 높은 벼슬아치가 된 거죠. 관이 숨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벼슬아치가 숨어져 있나요? 관은 백성들한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높이 올라갈수록 뭐죠? 우리가 최고의 높은 관료는 뭐예요? 1인지상 만인지하죠. 한 사람, 즉 임금만 내 위에 있고 만민, 백성들은 보다 내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은 투출될수록 좋은 거죠. 높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재성은 또 뭐예요? 감춰져 있어야 되겠죠. 이 벼슬아치가 재물이 많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청렴하지 않다라고 해서 높이 올라갈 수 없겠죠. 그렇죠? 관료가 재물을 탐하면 돼야 안 돼요. 아까 관생지란 말은 없다고 했어요. 재생관에 있어도. 그래서 재성은 감추어져 있으되 은밀하게 관을 생해야 되고 그렇게 관이 높이 투출되어야 부귀가 있는 거죠. 높은 지에 오를 수 있는 거죠.
재성이 감춰져 있으면 부유하고 노출되면 낭비가 많죠. 아까 얘기했죠. 천간에 재성이 있으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탐을 내고 쓰려고 하는 거고 지지에 있으면 보다 감추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색하고 근검전략한다 그 말이죠. 충해하는 것은 투출해야 좋고 재성이 실하면 이익이 늘어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묘고충을 이야기했었죠. 묘고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에서 그래서 뭐가 있죠? 묘고는 진술충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진술충미 쪽에 있는 게 충을 해서 그게 안에 재성이 숨어 있으면 재성이 밖으로 이 진술충, 충미충이 일어나면 그게 밖으로 튀쳐나온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충해야 하는 것은 투출해야 좋고 재성이 실하면 이익이 늘어난다. 당연한 거고요. 자, 오지라는 파트를 보면 오지라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극하는 것은 처제라고 일간이 강하면 부귀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일간이 무조건 강해야 돼요. 제다 신약은 비겁과 양인의 도움을 기뻐한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힘은 없고 재물은 많은데 어떻게 해? 그러면 형제들이 와서 형제들이 와서 도와주면 좋겠죠. 그렇죠? 재성이 왕성하면 비겁을 만나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재물이 많기 때문에 비겁을 만나도 형제들이 와도 반가워요. 내 재물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근데 재물이 없어요. 근데 형제들 비겁이 오면은 힘들죠. 내가 먹을 밥도 없는데 와서 밥 달라고 쌀 달라고 하면 힘들죠. 재성이 손상되면 조상의 유업을 낭비하고 태양에서 산다. 어차피 조상으로부터 받는 유업은 뭐예요? 재물이죠. 벼슬을 물려받을 수는 없고 관을 물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조상한테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재물이겠죠. 재물. 자, 처제가 좋으면 교목, 높이 올라가는 나무래요. 교목이 서로 구해주고 재성이 인묘는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안 좋겠죠. 반드시 처에게 형극이 있다. 그렇죠? 재성이 인묘에 들어가면 처에게 형극이 있다. 지지 아래 재성이 숨어 있으면은 편방에서 첩을 총애한다. 그러니까 지지 속에 숨어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암압이라고 앞에서 배웠었죠. 암압처럼 그냥 땅 속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몰래 그냥 첩을 총애한다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재성이 재물이 땅에 감춰져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보기 나름인 것 같고요. 자, 또 그 다음을 보면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책을 보시고 이게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해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보면은 훈련이 되는 거죠. 이게 사주를 보는 훈련. 자, 재성이 퇴거하면 우매하다. 너무 재성이 많으면 우매하다. 뭘로 가야 되겠어요? 재생관으로 가져야 되죠. 관을 가져야 남한테 인정받는 거. 관은 어떻게 보면 남한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 명예, 사회적인 활동 다 이거 해당되니까 재성이 어디로 관으로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막혀 있으면은 우매할 수 있죠. 대운과 세운이 재성운과 삼합하면 기란 조짐이 있다. 대운과 세운이 재성운과 삼합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좋겠죠. 돈에 관한 좋은 일이 생기겠죠. 자, 원기부에 뭐라고 되냐면 제다신약은 재성운을 끓인다. 자, 제다신약 뭐예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요. 내가 극히 약하고 재물은 이렇게 많아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또 재성이 와서 또 이렇게 더 커져요. 그러면 당연히 안 좋겠죠. 제다신약은 신앙운에 발복하고 그러면 신앙 이거 어떻게 된다? 재성이 이렇게 커져야 되겠죠. 뭐다 이게 다 신앙해야 된다 그 말이죠. 신앙. 이게 커지면 동등하게 될 수 있겠죠. 신앙운에 발복하고 신앙 제세는 재앙운에 발복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죠. 자, 신앙이 뭐죠? 내가 이렇게 커요. 신은 이렇게 크고 제는 뭐예요? 이렇게 약해요. 그걸 하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강하게 그걸 해버리면 이런 게 뭐예요? 그 독재자 남편 앞에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여자 생각하시면 되죠. 부인. 너무 남자가 독선적이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길을 못 피고 사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일대 처에게 재앙운이면 뭐예요? 재앙운이면 뭐죠?
이때 차에게 기운이 넣어주는 운이 들어오죠. 그럼 뭐다? 대등한 관계가 되죠. 그쵸? 우리 드라마 보면 이제 젊어서 남편한테 휘둘리던 부인이 나이 들면서 남자가 기운 빠지면 이제 저기 젊었을 때 받았던 수모를 되갚는 이혼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도 생기죠. 자, 여기 보면은 명통부에 보면은 재성격의 인성을 만나 일간을 도우면 사마 한 채의 수레를 메고 끄는 네필의 말의 하나래요. 수레에 오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풀어볼까요? 자, 재성격이면 이 재성이 중요하게 쓰인 거죠. 재성격이면 그런데 인성을 만나서 자 재성격이면 자 내가 뭐더 재성이 뭐야 내가 강해야 되죠. 근데 인성이 여기 와줘요. 그럼 인생아로 나를 생해주죠. 인성을 만나 일간을 도우면 한 채의 수레를 메고 끄는 네필의 말이 내래 수레 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어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 되겠죠. 내가 재물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진다 그 말이죠. 일주 가까이 정제가 있고 정마 즉 정제가 있고 생조하면 이름을 천하에 떨친다. 이게 뭘로 갈 수 있다? 여기처럼 재생관으로 흐를 수 있다 그 말이죠. 월상의 편제가 겁재도 없고 쇠패도 없으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편제는 뭐라고 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횡재라고 했죠. 횡재 큰돈 그것도 월상이라고 하면 연월 월에 뜬 거니까 월간에 뜬 거죠. 그러면은 좋은 거죠. 거기에 뭐가 없다? 겁재가 없다는 것은 돈을 뺏어가는 사람 없고 쇠퇴도 없다는 것은 뭐다? 재물운이 왕성해지는 거죠. 재물운이 끝나가는 것도 아니면 역시 부유한 거죠. 월상의 편제가 겁재도 없고 쇠패도 없으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요건 또 처음 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상 편제격이라고 해서 시상에 편제가 있는 경우가 이제 말년의 부자로 아는데 어쨌든 월상에 편제가 있고 이거를 극하는 겁재라든가 재성에 관한 세패가 없으면 이것도 부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성에 칠살을 꺼리는 경우 칠살 있으면 십중팔구 가난하다. 왜 그럴까요? 자, 뇌가 있고요. 자, 재성이 있어요. 재성은 뭘 생해줘? 관도 생해지고 또 무엇도 생해줘? 살도 생해요. 근데 살은 뭐예요? 나를 극을하죠. 근데 내 재물이 가서 나를 괴롭히는 칠살의 기운을 생해주죠. 생이잖아. 재생살. 그럼 뭐예요? 내 재물은 없어지면서 내 재물로 살찐 사람이 와서 나를 극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사는 게. 자, 재성의 근원이 겁재에게 손상되면 부친이 먼저 상한다. 우리가 부친이 뭐였죠? 부친이 편재였죠. 재성의 근원이 겁재에게 손상되면 부친이 먼저 사망한다.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지 볼 때 감명하는 방법으로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친은 그래서 그런 것 같지 않은가 싶어요. 자, 우리 육신 봤을 때 내가 있고 나를 생해주는 건 뭐죠? 어머니죠. 그러면 뭐죠? 인성이죠. 인성을 극하는 건 뭐죠? 재성이죠. 그래서 재성이 아버지고 인성이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성의 근원이 겁재에게 겁재는 이제 나에게서는 이제 내 재물 뺏어가는 사람이 겁재에게서 이거를 손상하면 부친이 먼저 죽는다. 그 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남자가 제다 신약이면 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재성이 득이하면 처 때문에 치부하여 집안을 일으킨다. 남자가 제다 신약이면 처의 말에 처가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제다 신약은 제다가 뭐냐면 제가 강하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고 제가 있으면 제가 강하고 나는 약하고 그 뭐예요? 처가 강하고 나는 힘을 못 쓰고 그러면 처의 말 잘 들면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말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재성이 득이 했어요. 그러면 처 때문에 치부하여 집안을 일으킨다. 재성이 장생을 만나면 비옥한 천답이 만경에 이르고
재성이 장생에 이르면, 재성이 장생에 이른다는 것은 재성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비옥한 정답이 만경에 이르고, 이게 경자 맞을까요? 이게 두락 뭐죠? 이게 그 뭐죠? 그 두로 그논 전답할 때 그 뭐죠? 그 두락이라는 한번 차 좀 찾아보겠습니다. 두락 아니 뭐죠? 막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여기 보시면 만경이 지면이나 수면이 아주 넓은 물 맑은데 이 경자만 보면 일안경, 그러니까 논두렁 같은 거 있잖아요. 일랑, 그때 이 일안경이에요. 만경에 이르고 제왕 생관하면 비천한 신분이 현달한다. 제왕에서 생관해 줘버리면 제물로 관이 튼튼해지니까 당연히 좋겠죠. 편제가 출현하면 정처를 사랑함이 적고 첩을 사랑함이 많다. 자, 뭐다? 처는 뭐예요? 정제. 편제는 뭐다? 첩이라고 했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자, 원리부에 보면 대귀한 자는 재성을 쓰고 관성을 쓰지 않는다. 요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재성을 쓰고 관성을 쓰지 않는다. 관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쓴다고 쓰는 게 아니죠. 뭐죠? 재성을 써가지고 간접적으로 관을 키우는 거죠. 재생관으로 관을 키우는 거지. 관 자체만 써갖고는 대귀하게 되기는 힘들다, 그런 의미로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관료들이 항상, 이 관료들은 뭐가 붙어 있었어요? 재물이 붙어 있었죠. 예컨대 아랫사람 다스리는 거, 아랫사람 부리는 거, 돈 잘 쓰는 거. 그다음에 우리 최근 현대사에서도 이 부하들한테 돈 잘 쓰는 이게 관료 뭐죠? 이게 정치인들, 그 유명한 분이 있죠. 그런 돈을 잘 써가지고 막 돈다발 집어 던지고 돈다발 주면서 이 인심을 얻는 거,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착복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 자기가 부당하게 잘못 얻은 돈이라도 그것을 내가 아닌 내 밑에 사람들한테 다 줘버린다. 그러면 명예를 얻겠죠. 나누어 주면. 근데 내가 그 재물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돌아서겠죠. 부하들도. 그런 의미로 보면 이해는 되겠죠. 재성이 왕성한 지지에 있으면 복이 많다. 뭐 당연하고요. 고아와 과부는 재성이 겁지에 손상됐기 때문이다. 겁재에서 손상되면, 아까 우리가 또 겁재에서 재성의 근원이 다치면 누가 돌아가신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성이 편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 재성이 겁재에 손상되기 때문에 고아나든가 가부가 이런 경우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너무 이런 것까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명하는 방법. 자, 외롭고 빈곤한 것은 재성이 태양하기 때문이고 자식이 많은 것은 왕성한 재성이 관성을 생하기 때문이다. 외롭고 빈곤한 것은 재성이 태양하기 때문이고 자식이 많은 것은, 자, 이건 뭐냐면 재성이 뭘로 흘러가야 된다? 관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관으로 흘러가지 않고 막히면 뭐가 돼요? 재성에서 끝나는 거죠. 이게 재성이 관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내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관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재성은 처고, 처가 낳은 자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관으로 잘 흘러가면 재성이 관성을 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육친론에서 관성은 자식이기 때문에 재생관으로 잘 흘러가야 이 자식에 관한 인연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천자고자, 이 자고자자에 자고고자래요. 이게 찾아봤는데, 그래서 천자고자라는 여기 보면
정제가 유기하면 신강함을 기뻐한다. 신강한다고 했죠. 양간은 음간 재성을 취하고 음간은 양간 재성을 취한다. 앞에서 정제 이야기했고요.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왕성하면 뭐다? 제다신약이죠.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신앙하고 재성이 왕성하면 좋겠죠. 제일 좋은 게 신앙제왕. 그러면 명성과 이익이 귀속된다. 단지 관기가 공망에 떨어질까 두렵고 인수가 상승하면 귀함이 많다. 자, 이 재성을 두고 관으로 가죠. 그리고 인수가 뭐죠? 인수가 관생인으로 가죠. 근데 재성은 인성을 극을 하죠. 재생과는 생을 하는데 요건 극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단지 관기가 공망, 자 재성이 관성을 열심히 생해줬는데 이게 공망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인수가 상생하면 귀함이 많겠죠. 그러면 재성이 관으로 흐르고 관이 또 인성으로 흐르고 이거 뭐예요? 문서 도장이잖아. 도장. 요거는 명예고 좋잖아요. 직장도 되고 관도 되고. 어린 시절 실수되면 뜻을 어루기가 어렵지만 노년의 제왕운으로 행하면 풍광을 벗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시모 보면 편재가 투출하면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을을 좋아하며 편재는 재에 대한 횡재이기 때문에 집착이 약하겠죠. 돈이 크게 들어왔다 크게 나갈 수 있죠. 그건 집착이 약해요. 정제는 뭐예요? 따박따박 받는 돈이기 때문에 월급 받으신 분들은 돈에 민감합니다. 사소한 돈에. 사람의 영합하고 시비를 따지는 것을 선호하며 사업가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가들. 큰 돈 만지는 사업가들 보면 이렇죠. 편재가 투출하면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을을 좋아하고 사람의 영합하고 시비를 따지는 것을 선호하며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탐하니 자식 또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정제는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으로 인색하게 보수적으로 돈에 대해 접근하는 거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쉽게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정제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접근하고 편재는 돈에 대해서 언제든지 뭐 큰 돈을 흥청망청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진편을 보면 제왕 생관하면 재성이 왕하고 관을 생하면 어린 시절부터 복이 있다. 어쨌든 제왕 생관 좋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강하고 재성도 강하고 관도 강하고 여기 또 뭐가 있으면 좋다? 인성도 들어오고 그건 뭐예요? 관생인 인생아 이렇게 흐르잖아요. 인성도 있고 그러면 다 좋겠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인성이 사주의 인성 정도는 인성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 정도가 인성이 사주에 있고 재성이 있어야 부모로부터 특히 이제 연과 월에 이런 경우 연에 이제 인성이 있고 재성이 있으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성은 뭐다? 부모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자, 비결해 보면 재성과 일간이 모두 생황하고 그렇죠? 모두 강하고 균형을 이루면 다시 비견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충분히 나 혼자 충분히 재물이 컨트롤 되는 거죠. 나도 강하고 재물도 강해서 균형을 맞췄어요. 균형을. 그러면 충분히 내가 누릴 만큼 내가 컨트롤할 만큼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여기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비견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충분히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내 재물을 갖고 나눠 가져야 되니까 내가 다룰 수 있는 역량보다 더 적게 재물을 만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견이라든가 겁재가 역시 내 재물을 나눠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끓인다는 얘기겠죠. 자, 사람이고 육합이 재성과 해합하면 상업과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육합이 재성과 해합하면 그러니까 이미 재성이 있는데 육합으로 합을 하면 이 상업과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 된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만금을 보면 일간이 본래 약한데 죄다 생살로 더욱 신약할까 두렵다. 일간이 본래 약한데 죄다 생살 뭐냐면 내가
아주 약해요. 약한데 재성이 강하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내가 약하고 재성이 강하면 재다신약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인성이 와야죠.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와야죠. 인성이 오는데 나한테 오기 전에 먼저 재성한테 까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재성이 뭐예요? 뒤에 관도 생해주지만 또 뭘 더 생해줘요? 살을 생해줘요. 살은 뭐예요? 나를 극을 해요. 아주 심하게 극을 합니다. 관보다 훨씬 더. 그럼 이 재성이 살을 생해주고 강하고 그 살이 나를 생해주고 근데 나는 약해요. 이 살의 공격을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욱 신약할까 두렵다. 내 재물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살을 생해주고 그 살이 나를 극을 한다면 나로서는 굉장히 최악의 순간이 되는 거죠. 자, 제다신약. 제다신약 이거죠. 지금 재성은 강하고 나는 약해요. 이게 제다신약사제예요. 근데 이게 재운으로 행하면 또 이게 재운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아주 강해지죠. 그럼 나는 점점 더 기운이 없어지죠. 그러면 구천. 구천은 뭐예요? 죽은 뒤에 넋이 돌아가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구천에 간다는 거는 내가 이 재성의 극을 하려고 해도 극도 안 되고 더 이상의 재성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극세약, 신경쇠약.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천에 내려가는 길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 이런 경우가 되면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재물이 들어올 때 재물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재운이 들어와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맞췄을 때 일간 즉 사주 주인공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그때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일률적으로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